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자유일보의 송원근 기자입니다. 송원근 기자는 분석 기사 예리한 거 여러 편 내놨는데요. 자유일보를 구독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도 대단한 분석인데요. 제목이요. 사법부 장악 이재명 살리기 음모가 시작됐다.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목은 민주당 이용균 대법원장 부결의 숨은 치밀한 계획. 총선 전 이재명 1심 판결 막는 게 속셈. 당선 무효된 치명타. 내년 초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되면 법관 인사 통해 1심 지연 충분히 가능. 차기 대선까지 겨냥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기 편 인사를 대법원장 권한 대행으로 만들고 내년 초에 있을 법관 인사를 그들 뜻대로 좌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여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이 후보자 인준 포결 때에는 지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는 달리 반란표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넘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범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기소 후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2심조차 끝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다음 대선 때까지 이 대표 혐의 관련 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으리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떠밀고 있지만 결국 사법부를 끝까지 장악해보려는 심산이란 분석이다.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내년 1월 1일 퇴임한다. 같은 날 민유숙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렇게 되면 권한대행으로 김선수 대법관이 오른다. 김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회장 출신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냈다. 또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 후 김선수, 김상환 두 인물에게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문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김선수 권한대행과 김상환 차장이 이 인사를 좌우하게 되면 사법부는 김명수 시즌2가 된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건 결국 사법부를 끝까지 장악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기 법관 인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이 대표에게 있다. 현재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강 부장판사를 내년 인사 때 교체하면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이므로 그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총선 전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비록 최종심은 아니라 해도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총선에서 불리해 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놔둬야 할 이유를 민주당 전체가 공유한다는 얘기다.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인해 사법부 공백이 발생하며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긴급한 이유가 없더라도 재판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이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안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대안으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두 판사는 모두 과거 국회 인준 과정을 이미 거친 바 있어 민주당이 또다시 인준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다른 후보자도 2차, 3차 계속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장 낙마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모를까 국민 여론이 반반 정도라면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과반 찬성 요건에 미달돼 부결됐다. 이렇게 자율보
자유일보 송원근 기자가 분석했는데요. 대충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균영 대법원장 부결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송원근 기자가 아주 차분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왜 그런지를 분석했는데요. 안철상 대법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는데 내년 1월 2일 퇴임한다. 이렇게 이제 자유일보 송원근 기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지만 또 어떤 또 사법부 인사는 보수가 아니고 뭐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용감한 보수는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보수라고 티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자유일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안철상 대법관 지금 이제 권한대행을 맡아서 내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죠. 금년 말까지 임기를 하는데 역사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저자들의 그 법 무력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법치를 완전히 깡패 집단처럼 무력화하는 거를 온몸으로 막아야 할 사람이 안철상 대법관이요. 권한대행이 됐어요. 해칭 권한대행은 다음 대법관이 오기 전까지 그저 무리 없이 바톤 타치하는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재판 일정이나 뭐 이렇게 조율하고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여러 가지 명령 같은 거 자제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권한대행인데 이거는 뭐 대법원장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지 뭐 있어 왔잖아요. 말하자면 오버하지 않고 순리대로 뭐 맡긴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기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자기가 대통령이라든가 임명받거나 선출된 자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권한대행을 하는 거니까 오버 안 한다 이런 건데 지금의 사태는요. 여기서 잘 분석했지만 이 다음에 1월 1일 이후를 노리잖아요. 1월 1일까지는 아마 금년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끌 겁니다. 그거에 하나로 이재명이 단식된 거고요. 그거에 하나로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균영 대법원장도 탄핵시킨 거고 영을 안 시킨 거거든요. 질질질질 끌 겁니다. 아주 무슨 방법을 써서 끌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유숙 퇴임한 다음에 여기 아주 골수 좌파 민변 출신의 민유숙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민유숙도 부정선거 재판할 때 보니까 마음한 엉터리 재판한 사람이에요. 민유숙도. 그런데 그 다음에 권한대행으로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때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인데 아주 새빨간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법원 이제 행정을 주무르는 사람이 행정처장인데 행정처장이 김상환. 이 사람은 김명수가 꽂아 나온 김명수의 아주 오른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 김상환이 아직 버티고 있고 거기에 권한대행으로 민변 출신의 김선수가 내년에 맡게 되면은 이제 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 불보도 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재판하는 재판장을 좌파에 유리한 판사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장 판사는 뭐 지금 유창훈 같은 놈 계속 앉혀서 계속 저 우파 괴롭히고 좌파 보호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총선 끝내고 내년 4월까지 총선 끝내고, 그럼 총선에서 이제 지네들이 과반 차지한 다음에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가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국힘당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 저렇게 방심하고 저렇게 비겁하게 하고 저렇게 싸우지 않다가는 큰일 난다고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외치면은 우리를 극우라고 몰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야?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이균영 통과 못 시킨 거 수적 열세만 핑계댈 거지. 국민들이 결국 과반을 저쪽으로 압도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숫자가 모자라서 할 수 없다. 그럴 거지. 안 봐도 비디오야. 그지? 그리고 무슨 다른 핑계 대고. 아니,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데 그거 하나, 이재명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뻔히 이재명 방탄으로 이 사법질서 엉망으로 만들면서 이균영 대법원장 임명 안 시키는 거 뻔히 국민들도 아는데 이걸 투표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투표에 졌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될 거 우리가 미리 얼마나 얘기했어요. 얼마나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부정선거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데 입 닫고 쳐닫고 있죠. 부정선거 밝힌 다음에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여소야대 숫자가 모자라서 이런 핑계는 못 댈 거야. 그럼 무슨 핑계를 댈까요? 가진 핑계 다 대서 여태까지 살살살 몸만 피하고 그냥 살살살 눈치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 지경으로 만든 건 결국 이재명이가 악독하고 빵다고 있고 범죄자고 이래서 이런 지경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제대로 못 잡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
뻔히 각종 범죄가 나타나고 뻔히 형수 욕설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떨겼어야지. 말이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 냈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근데 왜 이런 놈을 가만 냅둬? 그리고 이제 와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을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지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야? 김기현 대표랑 다 사표 낼 거야? 그리고 비대위로 갈 거야? 그렇게라도 아싸라게 가면 또 나아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은요, 이재명이 범죄자인 줄 알지만 민주당만 똘똘 뭉친 거 아니라 어제 조선일보 송이달 라이브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백낙청은 왜 이재명을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인으로 띄우고 있나? 왜 띄우고 있을까요? 김대중 이후 최고로 뭐 리더십이 있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에서 띄울까요? 아니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듯이 이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앞장서기에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안 싸워요. 그런데 사형수한테 야, 너 사형당할래?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래? 전쟁에서 이기면 넌 영웅된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형이다. 그럼 목숨 걸고 싸워요. 똑같은 이치로 이재명 어차피 범죄로 죽을 놈이에요. 지 말로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백낙청 같은 좌파의 신이에요. 백낙청은. 그 위에 상황처럼 하는 이 백낙청은 이재명이 갖다 쓰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싸울 놈이니까. 범죄자니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합니다.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인기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재명 빨리 못 잡아놓기 때문에 인기 나중에 떨어져요.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특단의 조치, 위수령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요, 총선 지면 책임 못 져요. 국민들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무슨 죄예요? 우리가 무슨 죄예요? 응원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세금 내고.